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위 사태가 과격해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는 점차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어제부터 홍콩 내 10개 대학이 동맹 휴학을 예고한 데다 의료, 항공, 금융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달 들어서 미중이 서로 추가 관세를 주고받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에 이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오히려 그 협상을 좀 길게 연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거 운동을 하고 이제 그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 좀 협상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10% 25% 관세 부과했다가 이걸 5% 더 늘렸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일부 관세는 또 늦췄어요. 왜냐하면은 뭐 중국을 위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는 뭐 트위터에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때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기 재선거에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좀 천천히 대응을 해도 자기네들한테 협상에 유리한 것들은 상당히 많지만은 자기네들이 뭐 불리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떤 면에서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관세를 올릴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관세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나타날 우려가 그만큼 더 높아졌기 때문에 관세를 더 추가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가치 피해를 볼 거다 해서 좀 더 느린 협상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뭐 중국에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 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만 계속 남아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그 첨단 산업과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첨단 산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런 산업 정책 문제, 그리고 또 그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 어떤 그 지적권 보호 또는 그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좀 보장하는 그런 그 약속들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진핑 정권의 아주 중요한 그 힘에 대한 그런 그 과제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하기 싫다, 뭐 그런 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고 다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좀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는 후퇴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는 그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희망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화 받은 것은 좀 과장한 거죠. 그 실무진으로 나온 전화를 자기가 받았다고 좀 과장 설명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냥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불 관세로 인한 두 나라의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경제적인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미국의 그 대중 수출을 본다면 GDP의 한 0.5%고 대중 수입을 본다면 GDP의 한 2% 정도예요. 거기에 또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그 중국 GDP 한 4% 되는데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조립하는 것밖에 안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가치 차원에서는 뭐 4%보다 훨씬 더 낮다, 한 2%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연구로 미국 소비자들의 영향을 본다면은 집마다 한
가게마다 한 400달러 내지 1,000달러의 피해를 본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바로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죠. 예.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직도 숫자상으로 보면은 중국의 피해가 더 크다. 그렇게 계산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협상에 누가 좀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은 세계 GDP 성장률이 한 0.5% 줄어든다는 그런 계산을 지난번에 맺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영향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특히 대기업들은 이 비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지금 큰 타격을 느끼고 있다. 또 농부들도 큰 타격을 느끼고 있다. 이런 면이 있고 또 중국 차원에서는 좀 수출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줄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됐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중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조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2%로 늘었다는 결과가 지금 8월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본다면은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해가지고서 미국의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수출하든지 아니면은 위안화가 내려가지고선 다른 나라에서 좀 이득을 보고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가 많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은 실물 경제 피해를 본다면은 예상보다는 조금 좀 적지 않느냐 좀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서 상대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21%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이 될 경우에는 또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역 전쟁 초반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좀 높아진 건지 또 그에 따른 세계 경제 타격도 아무래도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예, 초반에는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율은 평균 3%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평균으로 한 21%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그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또 더 재미있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물가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대한 관세는 늘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는 좀 내렸어요. 한 2 내지 3%를 네. 내려가지고선 그런 면에서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타격을 미국 물품에 좀 더 타겟팅하면서 동시에 무역을 다른 나라들에서 개방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피해를 조금 좀 줄일 수 있다고는 줄였다고 좀 보고는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GDP의 4%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면에서 상징적으로 또 주식시장, 금융시장 같은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미중 무역 문제와 홍콩의 시위가 지금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예, 전에는 비교적 시위가 평화적이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때는 공항을 점령했는데도 다시 철회하고 그렇게 보였지만은 이제는 갈수록 서로가 중국 정부하고 시민들이 서로 관계가 이제는 좀 꺾일 수 없이 커져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항도 다시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파업이나 학생들 수업 거부 운동도 시작했고, 중국도 또 이제 그러면은 더 이제 확실히 제재를 하겠다고 그런 힌트도 지금 주고 있고, 다만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한번 중국이 천안문을 겪었고 요거는 중국 내국의 국내가 아니라 홍콩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압력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계속 서로 좀 너무 과격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는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그 걱정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네, 자, 홍콩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뭐 책임 공방도 좀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홍콩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과도 또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 다 이 홍콩에 대한 시위를 협상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홍콩 시위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하고 그 무역 협상이 좀 지연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홍콩 시위를 찌르기 시작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측에서는 이 홍콩의 시위가 미국이 저 뒤에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선 미국의 외교관도 좀 제재하고 외교관의 주소나 얼굴이나 그런 걸 밝혔다고 해가지고선 또 미국에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선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았거든요. 홍콩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협상 도구로 쓰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이걸 받아가지고선 자기네들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좀 어떤 면에서는 서로 홍콩 문제를 무역 협상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서로 협상 도구나 위협 도구로 쓸 수 있는 어떤 분리된 체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무역 갈등의 홍콩 사태까지 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핵심적인 문제들이 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불안정해 보인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떤 협상의 주권은 중국에 넘어간 것 같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장기화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네. 문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 특히 좀 홍콩이 여기에 좀 끼어든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본토에도 많이 수출하지만 홍콩이 우리가 4번째 수출 대상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마비된다면은 우리의 수출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